10년을 날렸습니다. 미국 해군 프리기탐 20척 계약이 단 2척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고 미국 해군은 기다리다 지쳐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트럼프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회사다. 그 한마디가 세군 조선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3,500억 달러. 한국이 미국의 바다를 다시 만들기로 한 날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조선업협회장이 테이블을 박찼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땅에서 짓는다. 그런데 72시간 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1950년 인천 앞바다에서 울린 미국 함포 소리가 그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미국 해군성 함정 조달 부차관보 27년을 이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FA-18 슈퍼호넷 조달 협상에서 시작해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유지 보수 예산까지 미국 해군이 쓰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가 관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7년 동안 세계 조선업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누가 납기를 지키고 누가 어기는지 그 기준 위에서 저의 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봤느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수리는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함정이 고장나면 부산 가면 됩니다. 우리 구축함이 태평양을 오가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 조선소에 들어가면 가장 빠릅니다. 속도도 빠르고 값도 쌉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군함을 짓는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군함은 기밀이 녹아있는 물건입니다. 전투체계, 소나, 레이더, 통신체계, 미국 해군 독트린이 그 철판 위에 새겨집니다. 그런 물건을 동맹국에 맡기는 것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27년이면 습관이 됩니다. 유럽은 설계, 미국은 발주, 나머지는 부품. 그게 저의 세계였습니다. 한국이 공식 어디에 들어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들고 현대가 차를 잘 만드는 것처럼 한국은 배를 빠르게 고치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세계 1위란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상선 이야기겠거니 했습니다. 상선과 군함은 다른 세계입니다. 2026년 1월 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해군성 장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스가 파트너십 타당성 최종 검토 보고서 72시간 안에 제출.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처음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쓰면 됩니다. 결론도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능력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정리하고 단계적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중립적인 보고서였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1월의 워싱턴은 회색이었습니다. 강물도 하늘도 같은 색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최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구상.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글인가?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요. 72시간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저를 바꿨습니다. 27년의 습관이 72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그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서류를 펼치기 전에 배경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2025년 미국 해군의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참담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전투함 10척 이상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백로그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고치지 못해 항구에 묶인 배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성은 한국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고 납기 지연은 만성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였습니다. 2020년 미국 해군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컨스텔레이션급 프리기탐 20척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에서 짓대 핀칸티에리가 설계와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함정 인도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1년이 밀리고 2년이 밀리고 결국 3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해군은 분노했습니다. 20척 계약을 2척으로 잘라냈습니다. 나머지 18척이 사라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새 프리기탐 건조 파트너로 하나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는 좋은 회사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산기업 이름을 직접 언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청사 3층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맥브라이드, 미국 조선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감색 양복 왼쪽 가슴에 성조기 핀 배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바인더를 2권 올려놓았는데 한 권에는 아메리칸 쉽빌딩 퍼스트, 다른 한 권에는 바이런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라고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와 저는 2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다 그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땅에서 지어야 합니다. 오늘도 인사가 끝나기 전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짓는 겁니다. 그가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바이런스 톨레프슨 수정안입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였으니까요. 미국 조선소 현황을 담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현재 미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능력이 있는 조선소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실상 2곳입니다. 헌팅턴 잉걸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베스, 그리고 그 2곳의 현재 가동률이 얼마인지도 아십니까? 맥브라이드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꺼냈습니다. 2 조선소 모두 이미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었습니다. 새 함정을 추가로 발주해도 착공까지 최소 5년입니다. 5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5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낼지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볼펜 돌리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는 않았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2월의 워싱턴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국방부 청사 지붕 바로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2번째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한국은 상선을 잘 만듭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커 부차관보, 컨테이너선과 구축함은 다른 물건입니다. 전투체계, 소나, 무장통합, 이건 수십 년을 쌓아야 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상선 짓는 속도로 군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눈이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24시간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인더 2권 위에 새 서류 뭉치가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고용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왜 선택지가 될 수 없는지 증명하겠습니다. 밤새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첫 번째 자료를 폈습니다. 미국 조선 고용 인원 현재 17만 명, 2010년 대비 23% 감소.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조선소에서 철판을 두드리고 용접하고 배선을 까는 미국 노동자들입니다. 마스가가 한국에 주문을 넘기면 이 사람들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정작 미국 조선 노동자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겁니까? 그가 바인더를 탁 닫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맥브라이드의 눈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17만 명이 만들어내는 전투함이 연간 몇 척입니까? 맥브라이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건조하는 해군 전투함은 평균 2척에서 3척입니다.
중국은 지금 연간 10척 이상을 진수합니다. 우리가 한 척 만드는 사이 중국이 3척에서 5척을 찍어냅니다. 이 격차를 17만 명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맥브라이드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도를 바꿨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생산성이 낮은 건 투자 부족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면 따라잡습니다. 마스가의 핵심도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를 왜 한국에 빼앗깁니까? 논리적인 반격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투자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다시 만족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장 100억 달러를 부어도 한국 수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랜드 보고서입니다. 미국 조선 생산성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건 자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련 인력, 공정 노하우, 공급망 생태계가 함께 무너진 결과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민간 조선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40년이 걸려 무너진 것이 10년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랜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이 필요합니다. 15년. 맥브라이드가 볼펜 돌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맥브라이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맥브라이드가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바인더 2권을 열었습니다. 바이런스 톨레프슨 수정안입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워커 부차관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법이 있는 한 한국에 군함을 맡길 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려면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법 조항을 꺼내들면 누구든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씨, 지금 행정부가 그 법의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하나가 미국 해군 프리기탐을 짓겠다고 발표할 때 이미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그곳에서 짓는 구조라면 바이러스 톨레프슨의 취지와 상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의 표정이 처음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저의 분석 보좌관 박중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장교였습니다. 그가 파일 하나를 제 앞에 살짝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조선소 미 해구약 현황 업데이트.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숫자가 컸습니다. 저는 맥브라이드를 봤습니다. 이라운입니다. 맥브라이드 씨, 한국의 완제 군함 해외 수출 실적이 제한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맥브라이드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출 실적과 제조 능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1분기만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계약 2건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도 2건입니다. 1분기 만에 지난해 실적 전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컨셉 설계 프로그램에 미국 서한 최대 조선소 나스코와 함께 진입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미국이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하나와 함께 프리기탐을 짓겠다고. 맥브라이드 씨가 배지를 달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맥브라이드의 시대의 시선이 자기 가슴에 성적이 핀 배지로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조선소 도크 가동률 2027년까지 수주가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발주처들이 줄을 섭니다. 이게 단순히 상선을 빨리 만드는 나라의 숫자입니까? 맥브라이드가 바인더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점심 이후였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커피를 한 잔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바인더가 아니라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핑칸티엘리 컨스텔레이션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핑칸티엘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군요. 제가 먼저 합시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핑칸티엘리는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을 가진 방산 기업이죠. 그 회사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언뜻 보면 역설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스스로 약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핑칸티에리가 실패한 건 이탈리아 설계를 미국 규정에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설계 변경, 자재 규격 차이, 미국 해군 요구 사항과의 불일치, 유럽과 미국의 군사 표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해군 표준과 미국 해군 표준은 다릅니다. 한국이 미국 군함을 짓는다면 핑칸티에리와 똑같은 벽에 부딪힐 겁니다. 그게 제 요점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계 표준 차이는 실제하는 문제입니다. 나카무라가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씨, 한국이 핑칸티에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핑칸티에리는 미국에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설계는 이탈리아에서, 건조는 미국 분고 마린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두 나라 두 조직, 두 언어가 얽혔습니다. 거기서 혼선이 났습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직접 인수했습니다. 5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조선소를 사들인 겁니다. 설계도 미국 땅에서, 건조도 미국 땅에서 합니다. 핑칸티에리가 넘지 못한 벽을 처음부터 다른 구조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맥브라이드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반박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나토 표준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납품하면서 나토 표준과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나토 군수교 체계 안으로 들어온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미국 해군 표준도 나토 표준과 큰 틀에서 겹칩니다. 핑칸티에리보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맥브라이드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공세로 나왔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그렇다면 납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빠릅니까? 하나 필리 조선소. 지금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인수한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미국 해군 함정을 주문하면 실제로 납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아직 초기입니다. 그 한계는 인정합니다. 맥브라이드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여유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씨, 납기 이야기라면 핑칸티에리를 다시 봐야 합니다. 2020년 계약 당시 납기가 언제였습니까? 2026였습니다. 지금 2026년이다. 첫 번째 함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조선소에 있습니다. 3년이 넘게 밀렸습니다. 2조 척이 2척으로 줄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필리 조선소가 초기라서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기업도 납기를 못 지켰습니다. 경험이 납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맥브라이드의 등받이 기대기가 멈췄습니다. 다시 앉은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숫자 하나를 크게 띄웠습니다. 200억 달러. 맥브라이드가 그 숫자를 봤습니다.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백로그입니다. 지금 항구에 묶여서 수리를 기다리는 함정들의 총액입니다. 다음 숫자를 올렸습니다. 37개월. 미국 해군 함정의 계획 정비 평균 지연 시간입니다. 다음 숫자 17척. 현재 전투 임무에 투입 불가 상태인 미국 해군 수상 전투함 수입니다. 맥브라이드가 숫자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이 숫자들은 한국이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해군 감사원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조차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이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맥브라이드가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동작이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당신이 말하는 현실은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한국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직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막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볼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경계하는 빛을 띠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가 아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맥브라이드의 눈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리겠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잠깐만 따라와 주십시오.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2026년 지금입니다. 이 선 위에 중국 해군 전투함 숫자를 올렸습니다. 현재 355척, 미국은 296척입니다. 이미 수량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다음 선을 그었습니다. 2030년 중국은 연간 10척에서 15척씩 진수하고 있습니다. 4년이면 40척에서 60척이 추가됩니다. 미국은요, 현재 건조 속도로는 연간 8척에서 10척 수준입니다. 노후함 퇴역을 감안하면 순증이 거의 없습니다. 2003년이면 격차가 100척 이상 벌어집니다. 100척. 저는 그 숫자를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맥브라이드가 팔짱을 더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수량 열세인 미국 해군이 모든 분쟁 지점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파급이 옵니다. 두 번째 도미노.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동맹 재편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도미노. 한국, 일본, 대만이 독자 핵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맥브라이드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그 시나리오는 과장입니다. 미국에는 핵 억지력이 있고 동맹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수량만으로 패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량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 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량 경쟁이 아닙니다. 전시 지속 능력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해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 하나를 더 썼습니다. 3.5년. 맥브라이드가 그 숫자를 봤습니다.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올해 초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해군의 전시 지속 능력은 3.5년입니다. 그 이상 분쟁이 이어지면 함정 손실을 보충할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모총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건 제가 한국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맥브라이드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마스가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조선업을 재건합니다.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 인도태평양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 사이 동맹국들이 흔들립니다. 반면 마스가가 성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필리 조선소에서 프리기탐이 나옵니다. HD현대가 미국 MRO 백로그를 줄여줍니다. 삼성중공업이 군수지원함 설계를 함께합니다. 3.5년이던 전시 지속 능력이 늘어납니다. 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 동안 미국이 자체 역량을 키웁니다.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쪽이 미국 안보에 유리합니까? 맥브라이드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 창밖으로 1월의 워싱턴 하늘이 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 조선 노동자들도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마스가의 구조 자체가 그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져오고 미국 조선소에서 짓고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일합니다. 한국 없이 미국 조선업이 살아날 수 없고 미국 조선소 없이 한국이 미국 해군 함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맥브라이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아직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설득된 사람과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은 다릅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 있으려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중희가 어젯밤에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는데 저도 한참 걸린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눌려있고 표면에 미세한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중희가 어젯밤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이거 보시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봉투를 열었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앞에서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앞바다 거대한 군함이 함포를 쏘는 장면이었습니다. 포구에서 불꽃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영문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한 미 해군 순양함 USS 톨레도 CA-133.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내려다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미국 해군이 인천에 함포를 썼습니다. USS 톨레도, USS 로체스터, USS 브러시.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 포성 덕분에 맥아더 장군의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서운이 수복됐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았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국토의 80%가 전쟁으로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 미국 해군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젊은 미국 수병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의 항구에서 함포를 썼습니다. 그것이 동맹이었습니다. 맥브라이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중희가 밤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 현황,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사자 36,574명, 부상자 103,284명, 실종 7,926명. 저는 그 숫자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고향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지켰습니다. 맥브라이드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7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조선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K방산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미국이 지켜준 나라가 2026년에 미국 해군을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마스가입니다. 맥브라이드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중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제 보좌관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중희는 한국계 미국인 3세입니다. 증조부가 한국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증조부는 부서진 도시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피란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음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박중희가 미국 땅에서 자랐습니다.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해군 장교가 됐습니다. 어제 그 파일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 나가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우리 증조부가 살아서 오늘 이 자리를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맥브라이드의 눈이 사진에서 박중희가 나간 문 쪽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27년 경력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동맹이 무엇입니까? 조약서에 서명한 것입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달려오는 것입니까? 1950년 미국은 달려왔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를 위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나라가 75년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땅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함께 짓겠습니다. 동맹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함께 철판을 두드릴 때 만들어집니다. 맥브라이드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USS 톨레도의 한포 연기, 1950년 인천의 하늘. 그가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았습니다. 성적이 핀 배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작게 빛났습니다. 맥브라이드가 그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사진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깍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반환이 아닙니다. 한국이 훌륭한 나라라는 것도 압니다. 다만 미국 조선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싸우는 목소리가 아니라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조선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스가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맥브라이드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미국 현지 채용이었습니다. 현재 필리 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 중 95%가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될 인원은 5% 미만입니다. 기술을 이전하되 일자리는 미국에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이익만 빼먹는 그림입니까? 맥브라이드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핑칸티에리가 실패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까? 미국 조선 노동자리였습니다. 붕고 마린 조선소에서 프리기탐을 짓겠다고 고용했다가 축소된 인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외국 기업이 설계를 쥐고 있으면서 납기를 못 지키면 결국 미국 현장 인력이 피해를 봅니다. 반면 하나는 어떻습니까? 필리 조선소를 소유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책임을 집니다. 설계와 건조를 한 지붕 아래서 합니다. 어느 쪽이 미국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입니까? 맥브라이드가 손깍지를 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중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보고서에서만 이름을 봤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패럴, 미국 해군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20년을 보내고 작년에 전역한 사람이었습니다. 해군성 장관이 이번 검토에 외부 자문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맥브라이드를 봤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맥브라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럴이 말했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어떻게 커왔는지 직접 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량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면 솔직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USS 톨레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함정이 인천에 갔을 때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도태평양에서 20년을 보내고 내린 결론입니다. 맥브라이드가 패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질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핑칸티에리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납기 지연, 설계 변경, 비용 초과. 그 이유들 뒤에 있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맥브라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현실을 몰랐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해군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탈리아 본사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설계를 원격으로 하지 않고 조선소를 직접 샀습니다.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가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맥브라이드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긴 침묵이 없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바인더를 손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성조기 핀 배지를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이번엔 오래 멈췄습니다. 패럴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국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당신의 일이고 당신의 신념입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걸 혼자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틀 동안 당신이 보여준 숫자들이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도. 그가 US 톨레도 사진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동맹이 뭔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도 압니다. 그가 바인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처음 이틀과 달리 빠른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게를 느끼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패럴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맥브라이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에게 먼저였습니다. 워커 부차관보, 보고서 잘 써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패럴에게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USS 톨레도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의 바인더는 사라졌습니다. 성조기 핀 배지를 달고 들어왔던 사람이 그 배를 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패럴이 저를 봤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대가 사라진 것과 지지로 돌아선 것은 다릅니다. 패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란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마스가는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닙니다.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의 문제를 동맹과 함께 해결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화의 필리 조선소 투자,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의 기술 협력, 한국의 조선 생산 능력은 미국 해군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자산입니다. 이것은 미국 조선업 포기가 아닙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1950년 미국이 한국을 위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2026년 한국이 미국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들어왔습니다. 동맹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함께 철판을 두드릴 때 만들어집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오후 4시 52분이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8분 전이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따뜻한 종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27년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 종이를 드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가벼운 무게 속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 넣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해군송 장관 비서실에 봉투를 맡겼습니다. 비서가 확인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방부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워싱턴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포토맥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특별히 어딘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야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몸이 움직임을 원했습니다. 링컨 기념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1월의 내셔널몰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영 수면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맥브라이드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려야 한다는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성조기 핀배지를 단 그 사람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현실 사이의 거리, 그것이 이 72시간이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패럴 중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뿐입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20년을 인도 태평양에서 보낸 사람이 내린 세 글자짜리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글자를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한국뿐. 중국이 연간 10척 이상을 찍어내는 동안 미국이 혼자 조선업을 재건하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동안 그 시간을 메워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산수였습니다. 박중휘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건네준 봉투, 그 봉투를 찾아오면서 밤을 새웠을 모습,
아나폴리스를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 장교. 한국계 미국인 3세. 증조부가 부산으로 피란을 가던 1950년과 그 손자가 미국 해군 장교복을 입고 국방부 복도를 걷는 2026년. 두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수십 년을 버텨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마스가가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계단 앞에 멈췄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링컨이 석재 의자에 앉아 반영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찬 도리코트 위로 냉기를 전했습니다. 가방에서 USS 톨레도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준희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앞바다 한포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 함정 위에 있던 미국 수병들의 평균 나이가 22살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의 항구에서 그 청년들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나라가 75년을 버텼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서 반도체 세계 1위와 조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사고 미국 해군 함정을 함께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관계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75년의 시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반영 수면 위로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이 무엇인가? 조약서에 서명한 것인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달려오는 것인가? 그리고 달려와준 나라에게 75년 뒤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72육한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군성 장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예상과 달랐지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옅은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미국 조선업협회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마스가 파트너십의 조건부 지지를 표명한다.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 현지 고용 비율 90% 이상 유지, 그리고 기술 이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병행. 맥브라이드의 손글씨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조건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처음부터 약속한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대가 사라진 것과 지지로 돌아선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조건부 지지는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고서가 의회에 올라가고 예산이 책정되고 설계 검토가 시작됩니다. 과정은 느리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박중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봉투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답했습니다. 증조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적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저도 이 보고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누군가의 자부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27년간 미국 해군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관리한 관료였습니다. 한국을 수리는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950년 미국이 한국을 위해 태평양을 건넌 나라. 그 나라가 75년을 버텨서 지금 미국 해군의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같은 철판 앞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950년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 함포가 울린 것처럼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의 용접기가 울립니다. 동맹은 조약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함께 철판을 두드릴 때 만들어집니다. 75년 전 미국이 한국을 위해 바다를 건넜고 지금 한국이 미국을 위해 대서양 연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